미래 교육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교육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를 새롭게 쌓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학교 운영위원회 임원을 경선까지 할 정도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지역에 함께 결합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책을 부모님이 함께 읽고 느낌을 서로 질문을 해가면서 어쨌든 학부모님들은 교육 전문가들을 믿고 맡겨달라. 네, 세종화학교 가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봄부터 촬영을 했는데 여름 지나 가을 거쳐 어느덧 겨울이 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우리 윤지 씨, 저만 네. 빠른 게 아니겠죠? 에이, 설마요. 엄청 빠르게 가더라고요. 저는 또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쏜살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엄청 빠르게 가고, 아니 새학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걱정입니다. 겨울방학 네. 어떻게 보내야 될지. 네. 일단 올 한 해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네. 우리 교수님도 이제 대학생들은 좀 방학이 빠르다 보니까 또 이제 겨울방학 준비를 또 하시고 계실 텐데 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음 학기 강의 준비하는 거.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개인적인 연구 과제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데 굉장히 바쁘게 보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님 말씀처럼 새 학기를 또 잘 맞이해야 한다. 이런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종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2024년 세종시 교육을 되짚어보고 미래 교육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세종시 교육청 최교진 교육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우리 세종시의 교육 공동체, 특히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 대한민국 교육의 한 표준을 이제는 세종시에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큰일 없이 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감님,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세종시 교육만의 특징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근데 우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12년밖에 안 된 그런 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그 각 시도의 특별한 문화 같은 게 있지요. 그 문화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고쳐야 되는데 참 고쳐지기 힘든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세종교육은 사실 2012년 출발하면서 백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당시에 이제 행정수도로 국가가 새로 기획해서 만드는 이 세종시 교육은 백지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면서 저희가 함께 다짐했던 것이 우리 세종교육에는 관행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 세종의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만 판단하고 그것이 필요하면 하고 과거에 했던 거니까 하자 이런 거 없이 가자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새롭게 쌓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은 선생님들대로, 학부모님은 학부모님대로, 그리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같이 의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우리 부르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세종시는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님들도 모이시고 교사들도 학교를 넘나들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모든 학생은 학교를 뛰어넘어서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캠퍼스에 소속된
성숙된 학생인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공동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윤주 씨가 오늘 또 교육감님 모셨는데 하실 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교육감님을 뭐 그 전 모임에서도 많이 뵀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게 돼서 저도 영광인데요. 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세종시 학부모들이 굉장히 더 똑똑하신 것 같고 더 아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또 힘드시기도 하겠죠. 그 예전에 우리 또 세종시 학부모 지원센터에서도 나와주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학부모님들을 위한 교육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이제 수업 시간 말고도 이렇게 과외적으로 많이 있었으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지원을 정말 아낌없이 해주는 것 정말 학부모 대표로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최고고요. 젊고 열정적인. 우리 학부모님들도 사실 최고입니다. 세종시 학부모님들이 다른 도시하고 딱 구별되는 게 이런 거예요. 다른 시도에서는 새 학년이 되면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반 학부모회 회장을 누가 해주실까를 하신다는 분이 없어서 이게 참 어려운데 세종시는 거의 모든 학교가 학부모회 임원이나 학교 운영위원회 임원을 경선까지 할 정도로 맞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체적으로는 합의해서 이렇게 잘 세우고 같이 가는데 그렇게 모이신 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세요. 지난 11월 말경에 저희들이 그 학부모님들 전체 모여서 학부모 임원들이 올해 한 활동을 같이 나누고 보고하고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부모님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날 소개해 주셔서 우리 서로 박수치면서 우리 내년엔 이걸 더 넓게 퍼뜨려 잘하자 이런 결의를 한 일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하나 더 자랑할 수 있는 게 학부모님 활동 중에 세종시에는 아버지회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버지회가 별도의 조직으로 해서 아버지의 역할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주말 캠프 이런 것들 지금 아주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주 자랑할 만한 일이지요. 근데 또 교수님, 이 세종시 교육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학교, 학부모, 지역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도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혹은 학부모 참여교육 혹은 늘봄 뭐 등등등 해서 다양한 교육 공동체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지역에 함께 결합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교육의 흐름은 유초, 중고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포함해서 지역과 연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세종시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실천적인 참여를 한 성숙한 교육 시민들이 훈련된 교육 시민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교육의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됐다라는 게 세종시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특징들 잘 살려서 마을 연계 교육 어떻게 더 탄탄하게 만들어갈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사실은 그게 이 세종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 있다 보니까 공동체가 사실은 없지요. 근데 어떻게 이걸 만들지 할 때 그거에서 딱 핵심이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중에서 교육 공동체가 구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실제로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젠가부터 교육 3주체 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4주체 그래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지역사회를 반드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 역할을 세종시엔 출발부터 함께 하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를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서 올해 해밀동과 전이면 이렇게 두 군데를 중심으로 했고 2028년까지 8군데 권역에 이걸 이제 준비해서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역사회와
교육이 함께 한다 그러면 시청과 교육청의 협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을 일찍이 출범해서 세종시가 중심이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장학관님과 장학사님 그리고 그 주무관님을 파견해서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좋은 시설들의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 이후에 치러지는 이제 방과 후 과정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이랬었는데 지금은 세종시에만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정말 교육감님도 계속해서 보고를 많이 좀 받으실 거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실 텐데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고요. 윤주 씨, 저희가 예전에 이 부분 내년부터 반드시 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AI 교육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그럼요. 기억나죠. 네, AI 디지털 교과서 이거 우리 교육감님께 좀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 AI 디지털 교과서 2025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 말고 다른 학부모님들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죠? 교육감님? 학부모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내년도에부터 학교에서 직접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도 우려가 크거든요. 시대의 큰 흐름에 따라서 AI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걸 준비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교과서로 수백 년 해왔던 것에 AI 교과서를 종이교과서를 함께하는 교과서로 놓고 했을 때 혹시 혼란은 없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종이교과서를 중심으로 하고 AI 교과서는 보조교재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논란 끝에 국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에서 디지털 선도학교로 다양한 실험 사례를 했던 곳의 선생님들도 AI 교과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육당국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막 너무 깊이 있게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자기가 이제 이 배움이 속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다른 친구들의 그 자기 속도에 맞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도구라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 실력을 스스로 늘 체크하는 걸 AI가 도와주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 교육이 가지는 효능과 장점을 중심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믿어주시고, 다만 실제로 학부모님들 우리 준비할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너무 기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도, 이건 뭐 교육학교에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하나 더해서 사실 AI의 가장 큰 거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보면 책을 부모님이 함께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느낌을 서로 질문을 해가면서 나누는 일, 이런 것들이 어쩌면 AI 교육이 정식으로 도입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걸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길러주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제 가져야 될,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 현장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직접 수업을 운용해야 할 이 교사들의 준비 정도, 실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문제와 관련돼서도 현장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준비 정도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이것이 전국 동시에 내년 상반기부터 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으로 이게 갖춰져 있는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매우 두려워하시거나
불안해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좀 시범 과목을 선정하고 시범 학교를 선정해서 단계별로 준비해 가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정부에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할 것에 대비해서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그 수업할 수 있는 기기도 다 보급을 하고 수업을 운영할 때 실제로 도움이 될 디지털 그 튜터도 이렇게 준비하는 것 등 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정말 조금만 그 시행 시기를 천천히 했으면 하는 게 그 현장의 목소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서 세종교육청 같은 경우에 꾸준히 교육부나 혹은 그 교육을 감당하는 국회 교육위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세종시의 AI 교육 앞으로도 보완할 것 잘 보완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잘 와닿는 그러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또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교육감님 학교 지원 본부라는 곳이 있네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 학교 지원청이 있습니다. 근데 세종시에는 없어요. 단층 교육청이라서 그렇거든요. 이곳에서는 선생님들이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일, 이거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수학여행 가는 버스를 계약하고 뭐 사전 답사하려고 이런 일들 같은 거 다 저희가 해드릴게요. 선생님은 그런 시간에 아이들하고 한 번 더 만나세요. 이런 취지로 만들었거든요. 내년도에는 학교 전체, 모든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청은 안 찾아도 지원본부를 찾고 지원본부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우리 학교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면 학교 지원본부는 지원한다 이거거든요. 학교가 학교마다의 특징을 살려서 자주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일, 이게 학교 지원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뤄내신 것 같은데 이 학교 지원본부뿐만 아니고 이 세종시의 다양한 교육 정책이 혹시 해외에 좀 벤치마킹 된 사례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다른 데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왔을 때 다른 데서는 이거 어떡하지 했을 때 세종에서는 당황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국제사업입니다. 대개 학교에서 국제사업 하면은 방학을 이용해서 어디로 나가고 그 학교 아이들과 뭐 교환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세종에서는 IT가 최대한 발달된 한국에서 교류가 이래야 돼? 소수 학생들만 하는 교류가 맞아? 이런 문제 제기를 속에서 학급과 외국의 학급을 연결짓고 그 전 세계가 공동을 해야 될 지구 환경의 문제라든가 보편적인 정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유명한 분의 강의를 외국과 우리나라가 같이 인터넷 연결해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공간이 가지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외국에 가서도 공간이 잘 돼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배우는데 세종에 해밀 교육마을이 있어요. 유초, 중, 고등학교와 지역의 그 마을 센터, 이것이 하나의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곳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교육 공동체의 활동을 보러 정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있고요. 어쨌든 그 해외와의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세종에서 추구하고 있는 일을 해외에 널리 알려서 이것이 한국 교육을 알리는 일이고 또 세계 교육에 또 함께 표준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우리 교육감님 이야기 진짜 3일 내내 들어도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뭐 내년을 위해서 또 많이 또 아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학부모 대표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주 씨. 네.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이 정도 됐으면 겨울방학은 그냥 겨울방학이구나. 잘 지내야지 하는 마음 들고 이제 겨울방학은 이제 크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 거고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이것도
어쨌든 학부모님들은 그냥 교육 전문가들을 믿고 맡겨달라. 저도 대표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교육청에 또 교육감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전자기기를 많이 접하면서 겪는 어떤 그 전투적인 거 막 이렇게 좀 무서운 것들이 있잖아요. 대신 심리학과나 뭐 심리 동아리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심리적인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네, 자 이렇게 또 윤주 씨가 학생과 학부모 대표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 교수님은 또 선생님들의 마음을 많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런저런 기회로 학교 현장을, 세종에 있는 학교 현장을 쭉 둘러보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저는 여러 선생님들이야말로 진정한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교육기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성장에 부모와 함께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저는 뭐 자랑할 것이 많긴 하지만은 세종시의 가장 큰 자랑은 저는 교육이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데 가장 맨 선두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없는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멋진 말씀 감사드리고요. 교육감님, 예, 오늘 나오셨는데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종아 학교 가자에 출연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학부모 대표와 교육 전문가로 나오신 두 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우리 세종 교육 공동체에 정말 최선을 다한 한 해를 정말 감사하면서 응원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앞에는 2025년도에 저희들에게 국가적으로 쭉 함께 하기로 한 유보 통합의 일이라든가 늘봄 학교의 확장, 디지털 교과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일,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같은 큰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시만으로 친다면 그동안 10년 동안 준비한 캠퍼스 고등학교의 개교도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잘 살피면서 또 우리 교육 공동체의 힘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교진 교육감님과 함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세종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성적과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의 기억 속에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는 세종시의 교육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종아 학교 가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아 학교 가자!